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뭐 지수가 뭐 큰 등락은 없었죠, 오늘도. 그죠? 네, 조용히 잘 끝났는데, 요 흐름 좀 계속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강남 재개발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 오르죠. 처음에는 천일고속이 가다가 지금 이제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이제 동양고속이 또 가는 쪽으로 바뀌었고, 중소형 건설주들도 이제 급등했다가 약간 눌리고 있는데 또 움직일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 강남 재개발 관련주들이 왜 움직이는지 요거를 근본적인 원인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6월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 요즘에 그 통일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일교 관련된 주식이 또 있습니다. 일성건설이라고. 그래서 이게 차트 흐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과 정치판에 이제 나오는 이 뉴스하고 어떤 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 핵심 설명 쭉 드리고요. 최대한 좀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내일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일단은 이제 지수가 뭐 조금씩 오르고 그랬어요. 회복도 많이 되고. 근데 요즘에 한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좀 지루하실 거예요. 뭐 이게 안 가, 올라오는 것 같더니만 또 왜 안 올라오지? 더 안 가지? 그죠? 좀 애매하시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 요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알아보니까 왜 11월 말에 여기 코스닥이 3% 그때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뭐였냐면 12월 초에 정부에서 그동안 코스피 대비 너무 못 올라간 코스닥 활성화 이제 대책을 발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 나와요.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뭐 김현지 이슈 뭐 이런 거 정치권에 늘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여자 관심 없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이슈가 있고 그 뒤에 지금 또 세게 터진 게 통일교 이슈예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정치판이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12월 초가 지났습니다. 그죠? 네. 지나서 지금 언제 나오느냐 좀 알아보니까 뭐 12월 말, 즉 연말이나 늦어도 연초에는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또 그것도 이제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연말 또는 연초에는 이제 발표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12월 10일이니까 오늘 밤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 발표하고 1, 2주, 그죠?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 전까지 증시가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크리스마스 뭐 한 일주일 전, 2주 전부터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끝나고 올라가는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쁘게 보지 마시고, 흐름은 틀린 게 없어요. 그 전에 잡아들었던 시황 큰 흐름은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표가 좀 늦게 나니까 조금 이제 딜레이 되는 거죠. 왜 기차 타러 갔어요. 기차 타러 갔는데 기차가 대부분 정시에 도착을 하지만 약간 지연 도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연착. 그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기차는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그걸 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세력과의 싸움도 아니고 정보와의 싸움도 아니에요. 뭐와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 시간을 이겨내는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렸죠? 기차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2% 소폭 하락을 했고요. 뭐 큰 등락이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0.3% 올랐고, 그죠? 코스닥은 미세하게나마 저점을 살짝씩 높이고 있고요. 그죠? 네. 이러고 있어요. 코스피는 전 고점에서 지금 이제 부딪혀서 상승이 멈춘 상태. 여기서 이제 가능성은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좀 내려갈 수도 있고, 가능성 양쪽 다 열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테마주들이 별로 관계 없어요. 테마주가 올라간 게 왜 없느냐, 바로 SK 하이닉스가 오늘 급등했기 때문이죠. 요즘에 테마주가 안 가는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두 개예요.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가 급등하든가 아니면 코스닥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 테마주가 안 가더라. 진짜예요. 진짜로. 제가 이 얘기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SK 하이닉스가 급등하면 테마주 하나도 안 가더라. 오늘도 이제 그랬던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3.7% 급등 마감했죠, 그죠? 요것 때문에 안 간 거예요. 돈이 또 다 이쪽으로 가 있었어. 근데 삼성전자도 못 갔고, 그죠? 네. 뭐 앞서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주도주들이 다 못 갔어요. 오히려 하락 나온 게 더 많아.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좀 올라온 것 때문에 뭐 그런 거죠. 덕분에 아무튼 뭐라고요? 잠깐만요. 다른 종목 저기 뭐야 테마주들은 얘 때문에 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고 오늘 밤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이걸 보시면 돼요. 요즘에 뭐 챗 GPT에다가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참고로 요즘에 챗 GPT 이런저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이 불문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건데 저는 챗 GPT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걔한테 뭐 안 물어보는데 요즘에는 막 사람들이 거기다가 사주, 오늘의 운세, 사주, 뭐 로또 번호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자식하고 좀 사이가 안 좋으면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도 막 챗 GPT에 물어보고 요즘에 주식도 챗 GPT에 많이 물어본다면서요. 이거 어디까지 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거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기가 막히더라고. 또 그걸 또 많이 믿으시더라고. 네. 근데 어쨌든 금리는 하냐 안 하냐 이걸 챗 GPT에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보시면 돼요. 패드워치 툴에 들어가는 게 이게 패드워치 툴이라는 건데 이 사이트 들어가면은 나와요. 12월 10일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얼마냐? 네. 이거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89.9.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금리 인하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이제 내년 1월 달이 되겠죠. 1월 말에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72%. 현재 72%.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20%. 근데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여기 보시면 금 가격 있죠. 아직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금 가격을 보시면은 금이거든요. 올해 10월 20날 고점을 딱 찍어 놓고 그죠? 신고가가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왜? 이게 은 가격이거든요. 은은 이미 11월 말부터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거예요. 주식시장도 올라가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구리 있죠, 구리. 구리도 지금 11월 말부터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 은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금도, 은, 동, 구리도 신고가라고. 근데 언론에서 이 얘기를 거의 안 해. 거의 안 해요. 은이랑 구리가 급등할 때는요,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고요. 실제로 돈을 많이 법니다, 기업들이. 근데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하도 죽는 소리만 하죠. 그렇죠? 세계 경제가 어렵다, 맨날 그 소리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금 가격만 봐라. 그게 올라가면 주식시장도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금보다는 은이랑 구리가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왜?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고, 산업이 좋아진다는 거고. 신고가 나오고 있죠. 근데 희한해요. 개미들이 제일 많이 산 금은 안 가고 있잖아. 희한합니다. 은 다시 보세요. 미친듯이 올라가죠. 미국에 그 은 관련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열심히 가요. 네. 구리 관련된 기업도 막 폭등하고 있고. 근데 웃긴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구리 관련된 테마주들이 안 가. 원래 구리가 저렇게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 그 관련주들이 폭등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이 기자놈들이 기사를 안 써. 제가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테마주가 진짜 안 가는 이유가 이 인간들이 기사를 안 써요.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상한 쓸데없는 기사만 쓰고. 뭐 미국이 중국한테 히토리 때문에 중국에 굴복했대. 미국이. 미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기자야. 아니 아무리 트럼프가 싫어도 제대로 써야지.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한테 굴복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볼 때마다 미치겠어 진짜. 히토리 때문에
미국이 중국한테 무릎 꿇었대요. 환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다? 그 생각 빨리 버리셔야 돼요. 트럼프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알고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자들이 막 그런 걸 쓴다니까?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거 올라가는 거 잘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잘 안 나와 이런 게. 메인으로 안 뜨더라고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자 국내 증시에서는 아까 SK하이닉스 올라간 게 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쪽에서 월요일날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랑 이번 주 월요일날 알테오젠이 이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시세가 꺾였어요. 왜? 저쪽 이상한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ABL 바이오나 이런 다른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알테오젠이 폭락했을 때 같이 동반 하락한 후에 한 이틀 정도 눈치를 보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코스닥 쪽으로 돈이 넘어오고 있고 바이오주 위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잠깐 알테오젠 때문에 한 3일 쉰 거지. 여기 보면 3,000당 제약도 지금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고 D&D 파마텍, 올릭스 얘네들도 시가총액 크거든요. 네.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리가켄바이오, 코오롱 티슈진도 괜찮고 거의 다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바이오 쪽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믿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자 그리고 이제 강남 재개발 관련주를 얘기하기 전에 이걸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국 주식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주식보다는 서학 개미들 그죠? 미국 주식이나 이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불안해요. 굉장히 많이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그 미국의 이제 뭐 대형주나 그죠? 이걸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 기사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자, 요 기사 잘 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설명한 뒤에 한번 더 보시든지. 어제 나온 기사인데 M7 경쟁자가 너무 많다. 투자 비중 축소를. 이 M7이 뭐냐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그 바이든 때 미국의 바이든 정부 때 주식시장이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미친듯이 올라간 7개 종목 있죠. 너무 많이 올라가서 황홀하다는 뜻의 M7 매그니피센트라는 이제 그 단어를 쓰는데 이때 그 뭐예요? 이 종목들이 뭐예요? 아마존, 구글, 뭐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들 아니니까 메타 그죠? 네. 근데 이 기업들이 경쟁자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에드 야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 야덴이 이 사람이 누구냐? 월가의 대표적인 기술주 강세론자인데 이 사람이 15년 만에 미국 대형 기술주를 비중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15년 동안 미국의 대형 기술주를 사야 된다, 홀딩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중을 줄여라. 월가 베테랑 시장 전략가라고 이 사람이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M7을 줄이라고 했다 이거죠. 왜? M7이 옛날에는 이제 독보적인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수익이 참 많이 났는데 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후발주자들이 후발 기업들 쫓아오면서 이 기업들의 이제 이익이 이제 침해받고 있다. 즉 경쟁자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기술 발전이 많이 돼서 아예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혁신 기업들로 이제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제 다른 쪽의 비중을 늘려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그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 누구 AI 버블론 얘기를 처음에 꺼낸 게 누구예요? 그 사람이잖아. 저기 영화 빅쇼트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요즘에 그런 얘기, 그런 기사 보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주요 ETF, 지수 ETF 있죠, 이런 거. 네. 그 ETF는 특정 종목들이 추종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 아니면 뭐 특정 뭐 이렇게 섹터의 그 ETF에서 이 M7 종목들이 빠지거나 비중이 확 줄어들고 있대요. 그 뭐예요? 큰 돈들도 이미 여기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빠져나가고 있고,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마라, 과열됐고 지금 옛날처럼 이제 실적이 이렇게 더 좋지는 않을 거다. 여기 나오잖아요. S&P 500 지수는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나 다른 게 가지, 그죠? 네. 기술주 비중은 확대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근데 금융이랑 헬스케어는 비중 확대를 유지해라.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잘 해주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미들 보고 반도체 끝내줍니다. SK 하이닉스, 뭐 삼성, 뭐 내년에도 뭐 내년 내후년까지 뭐 걱정 없습니다. AI 시대가 옵니다. AI 100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정부에서도 막 그러고 앉아있고. 참 다르죠, 그죠? 미국에서는 조심하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언론들이 그냥 계속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놈들이 뭐냐면 그 기사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경제 컨텐츠나 주식 관련된 컨텐츠 이제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해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줘요.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준다고. 요즘에 뭐 박나래인지 뭔지 뭐 그 사람 시끄럽던데, TV가 뭐예요? TV 예능 프로가 개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보고 싶어하는 거, 그걸 해주는 거잖아요. 뭐 막장 드라마처럼 욕하면서도 보잖아. 막장 드라마, 그죠? 요즘에 뭐 저거 본 적은 없는데 뭐 이혼 숙녀 캠프인가? 그게 또 그렇게 시끄럽다면서요. 네. 여자분들 막 욕하면서도 본다며. 욕하면서 왜 봐, 그걸? 근데 보잖아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제 듣고 싶어하고 흥미로운 걸 꺼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주식 경제 관련된 컨텐츠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막 값싼 위로를, 공짜 위로를 많이 해주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쌍욕을 하거나 그런 건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들의 싸구려 위로 그런 거 안 해드려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해, 그죠? 그때마다 필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드리진 않아요. 저는 그래요. 많이.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쯤 되면 이제 이런 게 필요하겠다, 네. 그렇게 해드리는 거죠. 애들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 애가 돈가스를 먹고 싶어요. 근데 돈가스가 아니라 지금은 좀 키가 클 때니까 돈가스가 아니라 좀 더 좋은 고기, 단백질 함량이 높은, 흡수율이 높은 이런 음식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친구들끼리도 그죠? 친구가 술 먹고 싶어요. 근데 술이 아니라 얘는 오늘 정말 제대로 된 밥을 한번 내가 사줘야 되겠다. 그거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먹고 싶어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네. 근데 대부분의 그 컨텐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뭐 이게 영업이긴 해요. 물론 무료로 하고 있고 회원가입 뭐 하라는 얘기가 가끔가다 하지만, 저도 이게 영업이긴 해요. 그렇죠, 그죠? 영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저보다 더 독하게 해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걸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들을 때 참고를 잘 하시라고. 공짜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개미들은 있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할 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본인 생각대로 다 하면 망해요. 그것도 빨리 망해. 엄청 빨리 망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네?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팔랑기가 돼도 안 되지만 팔랑기 그죠? 네. 주대 없이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런 거 보고 너무 영향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오늘 금리 인하 하냐 안 하냐 이러고 있는데 금리 인하 할 거고요. 금리 인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원장도 그 인간은 또 되게 재수없는 얘기를 할 거예요. 보나마나 항상 그래. 항상 재수없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앞으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어떤 말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제 임명하려고 하는 그 다음 연준 의장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미 연준 의장 임기 5월 달에 끝나요. 그럼 이제 미국도 아마 한두 달 전부터 인수인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누가 칼을 잡는 거예요? 키를 잡는 거죠? 네. 새로 임명되는 연준 의장. 근데 금리 인하를 아마 미친 듯이 할 겁니다. 트럼프도 이제 그런 거를 잘할 사람을 연준 의장에 앉히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이랑 은이랑 구리가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네, 그쪽 잘 보시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시고요. 참 국내 언론이랑 미국에서 얘기 나온 거랑 틀리죠, 그죠?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근접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를 한 번 더 보면 참 잘해놨죠, 그죠? 네.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 나가지도 못하게 다시 또 올려놨어. 팔겠어요? 돈이 안 팔지? 개미들 거의 60만원 정도에 샀을 텐데 지금 58만원이란 말이에요. 한 달 들고 있었는데 약간 손실이지, 그죠? 네. 파시겠냐고. 안 팔지, 그죠? 만약에 65만원까지 또 올라왔다고 쳐요. 팔까요? 안 팔죠. 수익 몇 퍼센트나 되겠다고. 안 팔지. 네. 그래서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6개월 동안 주가가 3배 이상 올라왔는데 거의 3배, 그죠?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3배 이상 올라온 주식이 딱 한 달 쉬고 또 이만큼 간다고요? 바로? 에이, 그거는 제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50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때려치고 딱 한 달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수학 다 까먹었어요. 저 수학 정말 잘했었거든요, 학교 때. 근데 이제 근해 공식도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하시나요? 근해 공식? 그 수학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인수분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상은 기억이 안 나. 미적분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 근데 제가 한 달 시험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되겠어요, 그게? 택도 소리지? 네. 그거랑 똑같은 확률입니다. 신고가 좀 갱신할 수는 있어요. 그건 뭐 가능해요. 그거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 예. 아무튼 여기 물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물렸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요즘에 보면 막 강남 재개발 관련도 막 급등하죠. 네. 정신건강상 천일고속이랑 동양고속 차트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너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속상해 하세요. 아씨, 내 거는 저렇게 안 가는데 저건 왜 저렇게 가지? 네. 미치듯이 올라가고 있다. 왜 갑자기, 그죠? 12월달 들어가지고 왜 갑자기 저걸 저렇게 날릴까요? 왜 저걸 저렇게 급등을 시킬까? 11월부터 급등했지만 왜 갑자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지방선거. 그거 앞두고 왜 강남 쪽에 재개발을 그걸 막 그렇게 하겠어요? 서울시장 오세훈도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으면 대선이 내년이잖아요, 원래. 아니지. 내후년이지. 원래 정상적으로 했으면, 탄핵이 없었으면. 그럼 이제 내년에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에 딱 이제 그 뭐예요? 서울시장 딱 끝내고 바로 대선 도전하면 되거든요. 근데 탄핵이 돼갖고 조기 대선 치러지고 정권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은 서울시장 한 번 더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나 민주당 지도부는 자기들이 원하는 저기로 뭘 해야 돼요? 이제 후보를 안 쳐야지. 그죠? 그러니까 벌써 서울시장과 관련된 그게 시작된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낮에 이제 우리 회원들 방송 준비하다가 기사 하나 본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정원호라는 사람 아세요? 정원호. 아시는 분?
누구지? 국회의원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동구청장이래요. 근데 저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어느 특정 신문사, 여기 매일신문인가? 여기 메인에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이 사람 얘기가 막 나와요. 얼마 전부터. 근데 오늘 기사가 확 뜨더라고. 정원호, 내 별명은 순한맛 이재명이다. 이 사람 아세요? 저 얼굴도 잘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서울시 성동구청장, 민주당 쪽 인사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 기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와? 왜 내 별명이 순한맛 이재명이라고 왜 이런 기사가 왜 나오는데? 딱 요 타이밍에 이제 의심을 해봐야죠, 그죠? 아, 이 사람 나오려고 하는구나,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세훈도 서울시 한 번 더 나오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후보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대요. 지금 치열한가 봐. 그래서 정원호 저 사람 관련주도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사시는 거는 뭐 마음대로 하시는데 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정원호 관련주가 있어요. 움직인다니까 실제로. 네, 뭐 크게 간 건 아직 없는데 깔짝깔짝거리면서 움직이는 게 있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네. 근데 이제 그거 앞두고 지금 서울시 쪽 서울 그 시민들 지지율이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왜? 부동산을 건드려놨잖아 또. 응? 부동산 갖고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또 이제 뭐 이것저것 막아놓고,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쪽 민심이 안 좋으니까 뭘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동산 개발하는 거지. 집값 올려주고 땅값 올려주고, 그죠? 네. 강남 쪽에 이제 강남 쪽을 지금 쭉 해가지고 거기를 자극해가지고 지금 이제 선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조금 순화를 할게요. 강남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누가? 그쪽에서 갑자기 강남 재개발 나오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은 10년 전에도 얘기 나왔고 20년 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항상 안 되다가 요번에 신세계 쪽이랑 딱딱딱 해갖고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테마주가 막 올라가죠. 갑자기 막 천일고속이 상한가 10개 나오고 동양고속도 원래 끝난 거였는데 또 가잖아요 지금. 바톤 터치해서. 그러다가 뒤에서 이재명 관련주인 상지건설이 왜 급등하냐 이거예요. 상한가 3개 찍고서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동신건설도 그렇고 일성건설도 급등했고 난강토건 실원종합개발 등등등. 왜 급등했냐 이거. 왜? 대장은 상지건설이죠 현재, 그죠? 왜 갔을까? 세력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어라? 이거 봐라? 네. 그러니까 강남 쪽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정책을 내는 거예요. 응? 이해가시죠? 네. 그 민주당이 이제 오세훈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는 비판 안 합니다. 잘 보시면 이런 거 갖고는 비판 안 합니다. 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정치를 이해를 하셔야지 테마주가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건설, 부동산 이쪽은 정치 돌아가는 걸 아셔야 돼.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낮에 회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요즘에 이번 주는 계속 정치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왜? 정치랑 연관돼서 움직이니까. 요즘에 통일교 이슈가 또 시끄럽죠. 어제 오늘 특히 통일교 관련돼가지고 뉴스를 좀 찾아보세요. 요건 뉴스를 좀 보셔야 돼. 왜냐하면 저기 좌파 언론 중에 유명한 데가 한겨레잖아요, 그죠? 근데 한겨레도 지금 막 까더라고. 지금 통일교를 막 까는 거예요. 지금 통일교만 까는 게 아니라 통일교랑 민주당이랑 엮여 있다고 지금 막 까더라고. 한겨레에서도 깝니다. 보통은 옹호해 주거나 비호해 주는데 지금 까요. 그래서 지금 통일교 관련된 뉴스는 검색하시면 비교적 공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이한 일이죠. 난리 났어 지금. 뭐 전재수 막 이름 나오고 뭐 돈 받고 돈 수천만 원 받고 뭐 시계 2개 받았다. 이게 뭐냐면 큰 맥락이 뭐냐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시키려고 통일교랑 엮였다. 윤석열, 김건희 뭐 이렇게 무속 막 그런 논란을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죠? 이렇게 진짜든 아니던 간에 막 그랬는데 그냥 요번에 국민의힘도 사이비 2단 단체랑 엮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늘려고 그랬던 거 이제.
특검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지. 특검 3개 중에 하나가, 그죠? 네. 그렇게 했는데 통일교가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반격을 하는 거야. 반격. 통일교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등신들이라서 그냥 뭐 이러고 있는데 통일교는 세거든요. 여러분들 통일교가 역사가 오래됐어요. 종교단체로서 오래된 건 아닌데 아무튼 오래됐어요. 60년대부터 활동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문선명 교주는 죽었는데 그 단체가 미국, 일본 이런데 특히 미국 쪽에 로비를 많이 해놨어. 돈도 많고 오랫동안 작업을 해놨고요. 하여튼 뭐 미국 쪽에 뭐 총기회사 갖고 있는 그 아들들도 있고 막 그래. 하여튼 유명해 그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 뭐 이단 뭐 쓰레기 사입 이런 거 아니야 이러는데 맞아요. 이단 사입이가 맞는데 미국 쪽 정계 이쪽에 영향력이 크다니까. 그럼 뭐 여기저기 어떻게 로비해놓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영향력이 막강하겠죠. 이쪽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지금 싸움 붙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커요. 민주당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김현지 이슈에서 지금 또 이쪽으로 넘어가갖고 지금 시끄러우니까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죠. 천일고속 동양고속 가면서 뒤에 이제 중소형 건설주가 급등했다. 이거는 강남 재개발 이슈를 이재명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일으킨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상지건설이 우두머리인데 얘도요. 고점 16,000원 찍고 지금 11,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9% 급락했고요. 오늘도 10% 급락했어요. 동신건설, 이재명 하면 또 동신건설 아닙니까? 이재명의 고향 안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동신건설. 동신건설이 어제 16% 급락으로 끝났고요. 오늘 엊그제 어제는 9% 급락으로 끝났어요. 얘도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근데요, 일성건설은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올까? 이거 통일교 관련주예요. 통일교. 해필이면 통일교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 어제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통일교라고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종교단체 그딴 식으로 하면 해산시켜버려야 된다고 막 그랬었죠. 그죠? 통일교 얘기한 거거든.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은 통일교 관련주인 일성건설은 하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상한가 3개 찍고 다 급락하고 있는데 얘는 왜 안 떨어져? 오히려 안 내려오더라니까요. 여기서 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뇌피셜 상상력을 키워드리는 거예요. 뭐야, 통일교께 멀쩡하네? 통일교가 지금 유리한가? 통일교에서 지금 맹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재명의 톤도 약간 다운됐더라고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통일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톤이 약간 다운됐어. 통일교 세더라고. 세. 예전에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 때는 신천지가 또 욕을 잔뜩 얻어먹었어요. 신천지. 그죠? 네. 근데 거기는 좀 주로 당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반격을 하더라고. 엄청 세게. 근데 일성건설이 이게 통일교 관련주인데 잘 지켜보시라고.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신기합니다. 하나 더 있죠. 일신석재. 얘는 지금 정신없고 그냥 조용히 있고. 네? 근데 일성건설에서 이게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관련주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고요. 그중에 일성건설을 잘 보시라고. 일성건설이 여기 통일교 이제 대주주 아니던데 그 통일교 관련주 아닌데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분명히 있어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럴까봐 얘기를 해드리면 통일교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일성건설의 그 대주주가 통일교는 아니에요. 여기 재단은 아닌데 아까 일신석재 있죠. 일신석재는 지분을 보면은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41% 갖고 있네.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유지재단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일성건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IB 캐피탈 여기에서 지분 60% 갖고 있거든요. 60% 갖고 있다.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통일국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여기 이 IB 캐피탈의 대주주가 누구냐면 통일교 만들었던 교주 문선명의 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랑 연관이 없다? 그게 이상한 거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게 보시고 지분 60%가 있어. 그래서 통일교 겁니다. 연관이 있잖아, 그죠? 근데 아무튼 이러고 버티고 있더라고. 보면서 안 그래도 이게 뭐지? 신기하게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알고 보시라고. 그래서 통일교 문제가 이제 뭐 지금은 뭐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뭐 조만간 끝나겠지 저것도, 그죠? 네. 뭐 한쪽이 숙이든 둘이 뭐 합의를 보든 그죠? 한쪽이 망하든 뭐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엔 적당한 선에서 멈출 것 같긴 해요, 둘 다. 응? 통일교가 원래 저런 사이비 이단 종교들은요 정치권에 로비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자기들이 한 거를 공개를 하더라고. 누구한테 뭐 줬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까거든요. 자기도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아무튼 네. 관심 갖고 보세요. 그리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기저기 어디 뭐 개발한다, 뭐 어디 투자한다, 어디 다리 놔준다, 어디에 뭐 고속도로 뚫린다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강남 뭐 그쪽에 고속도로 지하화 이게 또 나올 거야 이제. 반드시 나와. 왜요? 그렇게 해야지 또 저기 지방선거 때 민주당 뽑아줄 거 아니야. 응? 이겨야지. 이겨야지만 만약에 이거 지면은 이재명 정권한테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응? 내년 6월이면 딱 이제 조기 대선 치러진 지 딱 1년인데 딱 1년 동안 했는데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비기기만 해도 이건 진 거거든. 여태까지 지지율 높게 나왔다고 해놨는데 막상 선거 치러지니까 뭐 잘못 넣으면 어떡해. 그래서 미친듯이 돈을 뿌릴 거라고. 뿌린다니까. 뭘로요? 저희를 뽑아주시면 당신도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뭐 어디 뭐 아까 부동산 뭐 어디 개발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해주든 안 해주든 일단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관련 테마죠. 가겠지 안 가겠지? 가겠지. 그죠? 그리고 아까 통일교 뭐 김현지 이슈 이런 거 이제 좀 수그러들면은 뭐 한다고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이제 그때까지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한다고 하니까 원래 12월 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했으니까 뭐 그때 할 거랍니다. 그럼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코스닥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그 얘기를 어제 해드렸던 거예요. 이해가 정확하게 가시죠, 그죠? 네. 그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좀 방송 좀 일찍 끝내려 했더니 또 역시 또 시간을 또 다 채웠네. 네네. 그 아무튼 잘 지켜보세요. 네. 일성건설 그리고 강남 재개발 관련 쪽이 끝난 게 아니야. 네. 아셨죠? 매집을 꼭 해놓으셔야 돼.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목요일인데 내일 저희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지금 안 올라가고 쉴 때 있죠. 코스닥 지수가 폭등 안 하고 쉴 때 이때 확실하게 매집을 잘 해놓으셔야 돼. 응? 잘 해놓으셔야 돼. 그러면 돈이 벌려요. 근데 대부분 지금 불안해서 혹시 모르니까 뭐 하세요? 움찔움찔 거리죠? 확실히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오려고. 그때 들어와도 수익은 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나요. 급등하기 직전에 들어와서 미리 종목을 사놓은 사람하고 오르는 걸 보고 들어온 사람의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게 크거든. 그거를 항상 잊으시면 안 돼. 아셨죠? 네. 자, 그에게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또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